리플에 소송을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 미국 정보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취임 선서까지 다 끝났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반응은 거의 한 방향이었죠. 하필 저 사람이냐? 이것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관련 문서들을 찾아 읽고 나서 저는 오히려 정반대 결론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결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거고, 이 첫 번째로 그가 앉은 자리에는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정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의 제이 클레이튼은 지난 2020년의 제이 클레이튼과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그 자리는 코인을 다루긴 다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진짜 내용은 이 세 번째가 될 예정인데요. 좋은 이야기부터 꺼내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불편한 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정보기관이 코인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듣기에 따라가지고 전혀 반가운 말이 아니죠. 감시가 세진다는 뜻으로 들리니까요. 게다가 이번 인준은 아슬아슬했어요.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 반대 47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준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사람을 정하면 상원이 표결을 승인해주는 절차를 뜻하는데, 그 표결이 정당별로 딱 걸렸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인사란 뜻이겠죠. 이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 논쟁 한복판에 있는 인물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걱정할 만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걱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도대체 뭘 하는 자리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보다가 이상한 대목을 발견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법에는 국가정보국장이 광범위한 국가안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적혀 있어요. 법 조문에 그렇게 박혀 있고, 근데 제이 클레이튼은 평생 증권을 다룬 변호사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기업 자문을 하다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그 뒤에서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을 했습니다. 이 테러 사건이나 제재 위반 사건을 지휘하긴 했었지만 정보기관 출신은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앉은 사람이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어긋남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먼저 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국가정보국은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에 정보기관들이 각자 알고 있던 조각을 서로 맞춰보지 않아서 사고를 못 막았다. 이런 반성에서 나온 자리입니다. 하는 일은 크게 3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18개 정보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매일매일 정보 보고를 올리고, 정보기관 예산을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목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 정하는 일은 증권거래위원회 몫이고, 국가정보국장은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규칙을 만들 수도 없고요. 소송을 낼 수도 없고요. 상장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이번에 오히려 이 자리의 역할을 줄여서 18개 기관 조정에 더 집중하게 하겠다, 이런 구상까지도 밝혔는데, 실제로 이 조직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인원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림, 저 사람이 다시 XRP를 어떻게 하는 그림은 제도상 통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자리를 누구한테서 넘겨받았는지입니다. 이 클레이튼 전까지 이 자리를 대신 맡고 있던 사람은 빌 펄티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본업은 연방주택금융청장인데요.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넘게를 뒤에서 보증하는 두 회사를 감독하는 자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 6월 25일 그 두 회사에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출 심사를 할 때 코인을 달러로 바꾸지 않은 상태, 이 그대로 자산으로 인정할 준비를 하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지만 심사에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3월 그 두 회사 중에 한 곳이 비트코인과 달러 코인을 담보로 쓰는 상품까지 내놨고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지난 월요일 코인을 제도 안으로 들여놓은 사람이 코인을 법정으로 데려갔던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같은 방향의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워싱턴에서 코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넘겨받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클레이튼은 2020년 12월에 멈춰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떠나기 직전에 그 기관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이유는 코인을 팔면서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 뒤에 이야기는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5년이 통째로 비어있다는 사실인데, 그 5년을 한번 채워드려 보자면 2021년 3월 이 한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자산 자문단에 합류했었고, 같은 해 8월달 파이어 블록스라는 회사의 자문을 맡습니다. 기관들의 코인을 대신 보관해주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 회사의 자문까지도 맡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토큰화를 깊이 알지 못하면 이제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진짜 기관 자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요. 리플에 소송을 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번 지명이 나오자마자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요.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8개 기관, 그 목록을 천천히 보시면은 이상한 게 하나 껴있죠.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같은 이런 이름들 사이에 재무부 정보분석실이 들어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보기관 방식으로 들여다보는 부서인데, 그리고 미국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부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무부 안에 들어와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이 다른 나라엔 없어요. 만들어진 이유도 분명합니다.
테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국가정보국은 해마다 한 번 지금 미국의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를 공개 문서로 정리해서 내놓고요. 올해 나온 그 문서에서는 이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2025년 한 해에만 코인을 훔쳐서 약 2조 8,600억 원을 챙겼고 그 돈이 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은 이미 몇 년째 코인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증권이냐 아니냐로 다룬 게 아니라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로 다뤄온 거고, 그럼 이제 세 개를 겹쳐보자면요. 법은 이 자리에 국가안보 전문가를 앉히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앉은 사람은 증권 변호사죠. 그리고 여기서 조정하게 될 18개 기관 안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재무부 소속 정보기관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 조직이 내는 문서는 이미 코인 자금 흐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인사 자체가 지금 미국 워싱턴이 조용히 내린 결론 한 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곧 안보를 아는 것이다, 이런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코인을 향한 미국 정부의 질문도 바뀐 겁니다. 예전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건 증권입니까? 이 질문은 이미 법원에서 끝났고요. 리플 사건은 작년 8월 양쪽이 항소를 취하면서 1790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은 달라요.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발행한 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고, 또 거래 기록이 공개되어 있고, 이미 미국 법정에서 판결까지 받아본 자산이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운 자산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XRP나 리플 같은 이름이 공식 발언에서 나올 일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코인은 그 자리에서 자산 분류가 아니라 자금 흐름 문제로만 다뤄질 거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적으로 그 자리에는 자산 분류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백악관 스스로 이 자리의 역할을 조정 업무로 좁히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나와 있는 연례 문서에서 코인은 탈취랑 제재 회피 쪽 문장으로만 등장합니다. 리플에 소송을 냈던 제이 클레이튼이 미국 정보기관 18곳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코인의 지위를 정할 권한이 없어요. 대신에 그 자리는 코인을 이미 다루고 있는데 증권이냐가 아니라 돈이 어디냐로 흘렀냐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를 악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코인에 던지는 질문이 바뀌었다는 신호로 보고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인사를 XRP랑 아무 상관없는 일로 보시나요? 아니면 질문 자체가 바뀐 신호로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례 위협평가서에 디지털 자산이 어떤 문장으로 적히는지 그 문장이 공개되는 날 그걸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